자, 이번 한 주도 대선 판도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슈 타파 시작하죠. 울산의 정치 판세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고 누구보다 쓴소리도 거침없이 던지는 겁없는 기자, UPI 뉴스의 김잠출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선 20여일 남았습니다. 네. 말 많고 탈 많은 TV 2차 토론도 끝났고, 근데 이번 대선의 주인공은 후보도 후보지만 후보 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네요. 네, 관전하는 사람들은 흥미롭게 또 보고 있지만은, 네. 혹시 앵커께서 법카 쓰고 계세요? 저게 LPG 찬데 법카가 뭐예요? 법인카드. 법인카드. 웃자고 네. 하는 얘기는 없어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생활 쪽하고 네. 네거티브가 많으니까 예. 정책 실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차별화가 없는 문제, 그리고 국민들 귀에 속 들어오는 게 없는 문제, 이거는 후보들 책임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국민들 유권자 책임으로 돌릴 필요는 없고요. 네거티브가 이제 난무하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부인들에게로 관심이 많이 쏠린단 말이죠. 예. 뉴스가 또 너무 그쪽으로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예. 김건희에 이어서 김혜경 씨의 그 각종 의전 문제, 과잉이냐 불법이냐, 아까 말한 이제 법카 사용, 예. 이걸 어디까지 썼느냐, 또 개인 카드를 했다가 또 바꿔 영수증을 쓰고 예. 대리 처방해서 또 대리 수령해 가는 문제. 복잡합니다. 근데 과잉 의전이다, 불법이다 이런 논란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후보 외에 왜 자꾸 부인에게 다 집중되느냐. 이거는 네. 언론도 좀 책임 있나요? 아니면 네거티브에 안 좋은 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그 본부장 리스크보다 현재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이 본부자 리스크가 더 주목되고 있다. 이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은 알겠는데 본부자? 네. 뭐죠? 본부장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 본인, 예. 그리고 부인, 장모 그렇게 되죠. 예, 그건 알고요. 본부장은 이제 이재명 후보 본인, 예. 부인 김혜경 그리고 아들 리스크가 있다. 예, 예. 이때에서 나온 말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나라에 돈이 없냐, 도둑이 많다, 이 말이 다시 돌고 있을 정도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점입 가경이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한 2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예. 조금 문제 있긴 있습니다.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제 허경영이 같은 사람이, 예, 우리나라에 도둑놈이 많다. 지키는 사람이 많지, 도둑놈이 많은 나라는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심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자, 그건 그렇고, 야권 단일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는데,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김 기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여의도 채널 또는 라인을 통해서 쭉 확인을 해보면 현재 최대 화두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여야 양강 후보 모두 단일화 관련 발언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매일매일 조금 달라지거나 뉘앙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맥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안철수 후보 측이 여야 모두 만나고 있다. 견적서를 좀 따지고 있다. 몸값 방정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안 후보도 얘기했다시피 또 정치는 생물이라니까. 네.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고요. 민주당에서도 늘 나오는 얘기가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 자강론 중심으로 한 좀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아까 그거는 저는 단일화에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예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제 생각에는 지금 1위 후보든 2위 후보든 다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네. 1%라도 더 이기면 물론 당선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 전략에 시동을 거는 게 맞죠. 왜 그러냐면 이 초박빙인데 단일화를 한다면 그 순간에 5%에서 또 많게는 한 10% 차이 성산이 있지 않을까. 네. 이게 대체적인 분석이 나온단 말이죠. 예.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안철수 지지율이 이제 10% 조금 높게 나오는 데도 있고, 이제 한 8% 네네. 나오는 조사도 있고, 이렇던데, 반타작하면 5, 6% 간다고 보고, 이제 김 기자는 10%까지 보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할까요? 후하게 보시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 정도 최대치로 볼 수 있고요. 물론 네. 단일화 한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의 표가 다 간다는 보장도 없고. 보장 없죠. 예. 그렇지만은 윤석열 안철수 또는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를 한다면은 이번 대선 최대 블랙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어느 한쪽 바로 게임 오버가 될 수도 있죠. 네. 결국 키는 또 결심은 안철수 후보가 해야 되고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자릿수 지지율로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예.
이걸 붙잡고 완주를 하겠다. 나는 당선이 목표다. 계속 해봐야 어느 정도 먹힐는지. 뭐 제 같으면은 정말 책임 총리 좋아요. 예. 뭐 또 국민의힘 쪽에서 제안했던 뭐 디지털이라든지 경제 분야 장관 같은 지분을 좀 챙기면서 실리를 취할 수 없나? 예. 물론 뭐 흔히 예를 들은 DJP 연합 때 이렇게 김종필 예. JP의 전략을 좀 활용해 보는 건 어떤가? 예,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저라도 그렇게 생각하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밖에 못 돼요. 예. 꽁 잡는 게 매다. 실용주의로 가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후보 단일화가 선거 막판에 모든 대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브레이크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 민주당인들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이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계속 연기를 피우고 있죠. 네. 우호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뭐 선대위원장 이제 수락해서, 네. 근데 그분이 분명히 역할이 있을 겁니다. 또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예. 이재명 후보도 항상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설 연휴 지나면서 물론 부인 리스크의 지지율 정체가 좀 지속이 돼가지고 깝깝하긴 하겠죠. 예. 그럴수록 더 단일화에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끌리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윤여준 만났다, 뭐 이렇게 이상돈 뭐 전 의원도 만났다, 이렇게 중도 외연 확장한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네. 위기가 커질수록 민주당 쪽에서도 단일화 러브콜, 구애를 계속 하면서 아니면은 적의 적, 그러니까 적의 친구 이런 것을 갈라치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예. 끊는 놓지를 않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데요.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에 좀 더 기울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예. 2차 토론 후에 이제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까? 예. 어떻게 반영이 될까?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네. 현재까지는 어쨌든 한 자릿수였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선거 비용 보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예. 어차피 3등 아니면 4등 할 것 같으면은 예. 선거 비용 든 것을 어떻게 보존받을 것인가 최소 15% 지지율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현재 그대로 간다면은 자칫하면 선거 비용 다 날립니다. 완주에서 또 어느 한쪽 둘 다 낙선을 해버리면은 예. 안철수 후보가 늘 했던 정권 교체 출마 명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라지고 예. 완전히 이제 매장이 될 수도 있죠. 자칫하면은 예. 책임론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후보도 단일화를 불가능하다 이렇게 완전히 문을 닫을 수는 없다. 네. 이건 명확해 보입니다. 네. 이제 그 절박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낙연 전 그 후보가 네. 저는 이제 대부분 전 후보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번에 이제 단일 뭐 총괄본부장인가가 됐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그 민주당 예. 성적표만큼 호남표가 아직 안 끌어와지니까 예, 예.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예, 예. 호남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예. 좀 결집이 돼줘야 예. 서울, 경기도, 수도권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네.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닐까. 예. 뭐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낙연 전 대표 총리 시절에 제가 한 두 번 이렇게 막걸리 예. 회동을 해보니까 네. 성실성 그리고 신뢰성 이런 것은 그분 뭐 흠잡을 데가 없지 않을까. 예, 대화하는 데도 그냥 매너도 좋고요. 네, 예의도 네. 굉장히 바르신 분이고 또 말에 대한 책임감도 명확하더라고요. 예, 예. 좀 쭉 지켜본 결과. 예.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네. 자, 단일화 마지노선이 언제죠? 투표용지 맞습니다. 인쇄가 언제 들어가죠? 이게 이제 지금 카운트다운인데 단일화를 위해서 물밑 접촉을 계속 한다고 하니까 어떤 결론이 날지 이제 문제는 시간입니다. 관건은 예,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단일화 1차 마지노선은 후보 등록이 13일에서 14일입니다. 그 전까지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예. 물론 후보 등록하고도 다음 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용지 인쇄하는 날 하루 전인 27일까지 단일화하면 또 됩니다. 예. 그리고 투표 용지 인쇄 전에 이렇게 단일화가 되면은 투표 용지에는 사퇴하는 후보 측에 사퇴라고 표시를 해준대요. 예. 인쇄하고 난 뒤에 예. 단일화가 되면 어떡하냐. 예. 투표소 안내문에 사퇴 후보를 또 표시해준답니다. 네. 물론 이제 단일 후보가 표가 다 가느냐. 뭐 노무현 정몽준 2002년도에 단일화도 뭐 투표 하루 전날에 깨졌단 말이죠. 예, 예. 근데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됐느냐. 여러 가지 참고할 것은 많습니다. 네. 역시 정치는 생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울산으로 넘어가죠. 네. 이재명 후보가 유니스트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이준석 대표는 청년들과의 공개 대화를 가졌는데 관심도가 꽤 높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준석 대표 청년대화 JCN에서 실시간 유튜브 예. 중계를 하더라고요. 그 지켜봤는데, 네. 여러 가지 그 채팅 댓글들도 많고요. 반응들도 괜찮았고, 네. 이재명 후보의 울산 공약도 저는 뭐 한두 가지, 울산 안양고속도로 무료화하겠다. 예. 울산 의료원 설립하겠다. 그 다음에 북구 그 시내에 대한 그 개발, 발전 뭐 공약을 하는 것은 상당히 눈에 띄고 예. 괜찮다, 구체적이다. 뭐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또 느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그 현장 모습을 쭉 지켜보니까 제가 좀 의아스럽게 하면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 네. 서범수 대표 비서실장이 막 뛰었죠. 네, 좀 띄우더라고요. 음흠. 전 국회의원, 그리고 네. 국회의장까지 지낸 분들은 다 청년층 바깥에, 가에 세워놓고, 예. 있었는데, 시당위원장도 아닌데, 또 무대에 올려서, 이 대표, 그리고 시당위원장, 허나 사회자하고 같이 나란히 자리를, 배려해주고 또, 따로 마칠 쯤에 특별한 발언권도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서범수 대표 비서실장이 시장 출마하겠다는 등판을 예고하는 이 이벤트인가? 네. 이런 잠깐 해석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물론 본인한테 확인을 안 했는데 근데 그와 또 상반되게 어느 호사가들 얘기 어디서 들어보니까 이 서 의원이 지금 대표 비서실장으로 계속 수행도 하고 이러잖아요. 예. 울산의 모 정치인에게 통화를 했는데 이 대표가 현역이면 지방선거 출마에 좀 부정적이더라. 나는 지금 비서실장 사퇴하고 싶은데 또 미뤄야 되겠다. 수정해야 되겠다. 속상하다. 이런 하소연을 했다. 아니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설이 예, 그냥 썰입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네. 안 돼. 선거비도 그렇고 하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울산은 이재익 의원, 서범수 의원, 박성민 의원 이렇게 계속 노미네이트 거론되고 있는데 그건 물론 뭐 자기 선택이겠죠. 자유지만은 김두겸 예비 후보가 전곡을 찌른 말을 했잖아요. 계급장 떼고 하자. 완장 떼고 오라. 계급장 예. 떼고 오라는 거죠.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경선에 나와서 거기서 떨어지면 깨끗하게 예.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예. 경선에 그냥 나왔다가 안 되면 다시 여의도로 가겠다. 2년 전에는 여의도 보내달라고 표 구걸하고 예. 2년 되면 다시 한다. 그러면 좀 불공정하다. 예. 이 시각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네네. 최근에 나오는 뭐 서동욱 남구청장의 시장 도전설, 네. 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서동욱 이제 남구청장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또 지방의원들은 사퇴 시한이 있습니다. 90일 전까지 예. 시한이 있으니까 그때 3월 초에 사퇴하느냐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네.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완장 떼고 계급장 떼고 같이 붙자. 네. 김두겸 예비 후보의 네. 요구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조금 오해가 있을까 봐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네. JCN이 이제 이걸 중계 방송을 한 것은 네. 이제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하면서 민주당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시간을 배려하겠다. 유튜브니까 이렇게 뭐, 예, 했습니다. 저는 뭐 아주 좋게 봤습니다. 네네. 서범수 의원을 이렇게 이제 그 이준석 당대표가 띄우는 걸 이제 우리가 특별히 얘기를 좀 길게 해봤는데, 네네. 이준석 대표 이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공항에서 제가 만나보니까, 네, 인터뷰했죠. 그날은 또 그 누굽니까? 박성민 의원을 또 말이죠. 띄우고. 엄청나게 띄우고. 아. 예. 이번의 경우는 어땠는지 제가 현장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서 뭐 또 뭔가 벌어지고 있겠죠. 그런 건지, 그분 네. 특유의 이제 돌아가면서 띄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후보가 초접전인 상황에서 자기 정치하지 말라는 엄명이 있었기 때문에 물 위에서 조용한 듯 보이지만은 물 밑에서는 백조가 막 부지런히 발을 움직이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하나 얘기하고 하죠. 울산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가 본물처럼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 김 기자 쓴소리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정치자금 끌어모으기다. 근데 지역 언론에서 뭐 러시 출판 기념회 러시 뭐 본물 막 기사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좀 비판적으로 썼으면 좋겠고요. 예. 또 현역 시장도
한다고 막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건 잘못된 거고 정말 예, 예. 정무 감각, 상황 판단 능력, 뭐 정무적인 뭐 이런 판단이 참모들은 뭐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욕하고 싶을 정도더라고요. 예. 그건 아니죠. 지금 700~800명, 1000명에 육박하는 울산의 오미크론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예. 어디 한가롭게 출판 기념회를 해? 그러게 그런 말이죠. 또 지적도 예, 할 예. 수 있고요. 또 이런 책들은 되게 선거 앞두고 급조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지구에 있는 그 나무 몇 그루 또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심목에 예. 나무 심을 필요 뭐 있습니까? 있는 네, 나무나 네, 제대로 갖고 오지. 그러게, 예. 제목, 뭐 표지, 내용 보면 꿈, 상상 다 대필 작가가 거의 서지 않습니까? 그 대필 작가 머리에서 뭐 그 사람의 꿈, 상상을 어떻게 그걸 뽑아내겠어요? 송 시장은 이제 수필 쓰는 사람이라 자기가 썼대요. 아, 물론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예.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대부분 출판지 좀 건지고 세과시하면서 뭡니까? 정치 자금 합법적으로 모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체면 때문에 논두장식으로 5만 원, 10만 원 들고 이제 가던데 그런 책 받아다가 몇 페이지나 읽고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울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단 말이죠. 맞습니다. 반대입니다. 지금. 네. 예. 이제 우리가 쓴소리 할 줄 알았는지 송철호 시장도 출판 기념회 한다고 했다가 없던 걸로 했다는데 참 잘했어요. 예. 네. 근데 이게 출판 기념회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네, 불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비판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 공직선거법상에 언제까지 해라 이 정도까지 나와 있고 네. 좀 두리뭉실하죠. 그리고 네. 이 법을 국회의원 자기들이 개정을 해야 되니까 예. 안 하는 건 아닙니까?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뭐 출판기념회 해도 된다. 예. 그리고 또 뭐 다 나쁘겠습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고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자기 출마하는 그 지역 그 도시에 대한 뭐 비전이나 계획을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걸 또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게 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책값 한도, 모금 액수, 출판 기념회 횟수 이 제한이 없어요. 아. 그럼 수천만 원을 내가 모았다. 예. 영수증 처리 안 해도 됩니다. 그래요? 내역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하는 거죠. 세금도 안 냅니다. 만약에 지금 앵커께서 예. 꼭 가야 된다, 참석해야 돼, 가신다면 얼마를 내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5만 원. 그렇죠. 네. 대개 5만 원 정도. 예. 한 권만 받아와요. 비싸게 사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예. 김 기자는 출판 기념회 갑니까 안 갑니까? 저는 까칠하니까 안 않습니다. 가죠. 네. 예, 돈도 안 보내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보통 이제 책값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하더라고요. 저도 예. 뭐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가격도 묻지 않고 그런데 액수도 서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선수끼리 다 알면서 그죠. 예. 어떤 사람은 수십만 원 내는 것도 봤습니다. 어느 기업체는 수백만 원을 냈다고도 소문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의 책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보겠습니까? 예. 그런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 그리고 뭐 별 궁금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뭐 어떻게 성장했다. 뭐 시의원 정도 되는데 정치 입문 계기가 이렇다. 궁금합니까? 그 뭐 궁금합니까? 예. 자기 업적 부풀리고 뭐 다리를 몇 개 낳았다. 내가 이런 일 했다. 그 대필하지 말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꼼꼼하게 심리를 기울여서 써보죠. 4년 동안. 지역경제 살리자 또 예. 이런 게 있어요. 지역경제 살리자가 다 그래요. 아니, 이렇게 책 내면은 우리 출판사, 울산에 있는 출판사들 그렇죠. 좀 장사 좀 되잖아요. 전혀 외면당합니다. 울산 출판사들이 다 욕을 합니다. 내가 그래요? 한 5~6명을 만나봤는데 네. 해본 적 있냐 하겠네 하니까 울산 정치인들은 울산페이 만들어가 또 울산에서 돈 써자고 막 뭐 휴가 때는 울산에서 휴가 보내자고 막 울산 경제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네. 자기들 책 낼 때는 다 서울, 부산, 울산에서 안 낸대요. 철저히 외면당한다. 진짜? 왜 그러냐 이러니까 여러 가지 판매 뭐 이런 게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출판사 울산에 그 정도 수준이 낮나요? 책 제목도 그렇습니다. 예. 비전, 상상, 뭐 현장이 어떻고 도전이 어떻고 열정, 배려, 뭐 꿈, 동행, 희망, 혁신, 울산 사랑 뭐 다 좋은 말 다 나옵니다. 예. 이런 출판 민폐 그리고 품앗이로 돌려받지도 못해요. 예. 지금 700~800명씩 울산에도 막 1000명 가까이 매일 기록을 갈아치우는데 정치인들 신뢰할 거라면 사람 끌어모아 가지고 돈 받고 있으면 코로나가 뭐 도망갑니까? 예. 자기가 처형입니까? 예.
이제 쓴소리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출판 기념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 제발 좀 말리고 싶어요. 우리 좀 말립시다. 드라이브 스루 하거나 예. 아니면은 뭐, 그죠? 요즘 그 온라인 많잖아요. 그리고 예. 자기 우송해준다든가. 우송해주고. 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볼 사람은 뭐 정말 사도록 하고. 네. 자, 앞에서 이제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시장 출마 예상자들이나 구청장 후보들 대선까지 자기 정치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소가리들 하고 있지만 정중동으로 하고 있죠. 정중동. 하고 있죠. 울산 말로 수구리 했는데 수구리 해도 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함백조가 예. 물 밑에서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한다면, 예. 아직 그 시장 교육감 아무도 등록 안 했죠. 예. 예비후. 그러나 이제 18일부터인가요? 김종훈 전 의원은 동구청장 출마 제1호로 예비 등록하겠다. 예. 했고요. 김진영 전 시의원 또 북구청장 하겠다 하면 이 정도 동정이 있고 이선호 울주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에 도전할 것이다 하는 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쪽 진영에서 나오는 건지 확인이 안 되는데 네. 그리고 중구의 모 예비 후보가 어느 아파트 다단계 투자를 해서 뭐 돈을 안 갚았다 이래서 그런 투서가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또 예. 설들이 있으니까 벌써부터 네거티브가 또 작동이 되나 예. 한데 해당 뭐 되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예. 시장 후보들도 물론 뭐 아주 움직임은 치열합니다. 예.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는 송철호 원톱에 예. 장윤호 시의원이 뭐 도전하겠다 뭐 그 정도 좀 잠잠하죠. 그러나 국민의힘 보면 각 여의도와의 각 채널이 지금 소통이 되고 있고 예. 지역 여론을 계속 또 탐색하고 있고 예. 5일장마다 가보면은 거의 전 후보들이 얼굴 알리기를 하고 있다. 예. 접촉면은 예. 최대한 넓히고 있다. 네. 3월 9일이 2월달이 왜 짧은지 압니까? 뭐 왜 짧아요? 3월 9일 투표 빨리 끝나고 시장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예. 올 2월은 짧답니다. 아이고 웃긴다. 그런 우스개도 있습니다. 예. 우리 김잠출 기자가 말이죠. 다른 기자들보다도 이 뭡니까? 썰, 뒷얘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알고 있는 얘기 한 10분의 1만 얘기하는 것 네. 같아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준석 대표 여야 모두 울산은 전략공천 없다. 공정 경선한다. 원칙으로 한다. 이러던데 되겠습니까? 기대도 되겠습니까? 기대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뭐 여야 모두 시당공정관리위원회가 아마 구성이 되면은 구청장이나 군수나 지방의원 후보들은 공천 심사를 하겠죠. 예. 근데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공정 경선을 원칙으로 하겠다 하는 건 예. 뭐 당연히 환영해야 되고 뭐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 돈 받고 뭐 공천하는 경우 예. 또 뭐 공천 끝나면 약속 어겼다면서 불복하고 탈당하고 뭐 회견하고 이런 후유증이 예전에 가끔 있었잖아요. 예. 이런 걸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네. 또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네. 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여론조사 반영을 어떻게 할 건가, 얼마나 할 건가, 여기에 따라서 후보들마다 희비가 좀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 여야 모두 더 이상 전략공천, 낙하산 공천 시비는 없었으면 좋겠다 예. 하는 건데요. 울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여야 모두 한 4월 초 여론조사가 실시될 것이고 공천 결과는 대개 4월 15일 전후에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예, 정말 이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은 뭐 우린 뭐 쓴소리 할 건더기가 생기니까 방송은 더 재밌어지니까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네, 대선 정말 2, 3주,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이끌 인재, 리더를 뽑는 거요. 시장 선거, 울산에 정말 중요한 리더를 뽑는 일 아닙니까? 근데 대개 인재를 우리가 5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정말 그 조직에서 돈을 많이 경제적으로 아주 인정받는 인재가 있고요. 정말 좋은 동량으로서의 인재도 있습니다. 예. 어디 가나 기둥처럼 우뚝한 그 버팀목이 되는 인재가 있고요. 또 그 조직에 재앙이 되는 인재도 있습니다. 아, 인재. 여기에다가 죄인 같은 늘 죄를 짓는 인재도 있습니다. 당신이 선호하는 대선 후보, 시장 후보 여기에 5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투표 잘해야 됩니다. 예. 김 기자는 말도 잘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투표 적당히 해놓고 나중에 손가락 잘라서 태화강에 던지고 싶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이슈 타파 시청해주신 여러분, UPI 뉴스의 김잠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